경륜항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2월 26일 일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우스컵 경주도 배당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7경주 때 박철성하고 장인석의 동반 입상으로 50배 가까운 이변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 결승전 상당히 좀 파업과 비파업에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우스컵 11경주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우스컵 경주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물론 10경주 박경호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10경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변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우스컵 근래 보기 드물게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삼복승도 좀 공격적인 승부로 가져가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스컵 지정훈련에 대해서는 토요 경주 서두에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조하실 분들은 토요 경주하고 금요 경주 초반부 우스컵 설명에 지정훈련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우스컵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김철민하고 김정태 고만고만한 추입병수들의 경합 펼쳐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타이밍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장인석이 죽쓰다가 전일 선행 타이밍을 잡아나가면서 착수권까지 진입했어요. 선행에 대한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기 때문에 김철민이 장인석의 선행 활약이 나간다면 김정태보다는 좀 더 작전적인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정태도 장인석 전일 때렸었는데 선발급 시속밖에 안 나왔었죠. 저치기 나설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7경주입니다. 김태현하고 김다빈 경합 견주가 될 것 같습니다. 득점은 김다빈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연이틀 경주 봐서는 바다가 찍은 김다빈, 반면 김태현 특선에서 죽었습니다만 연이틀 나름 선전 펼쳐 나갔었던 김태현, 두 선수의 정면 대결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다빈이 박동수, 여민호와 호흡 맞춰 나갈 수 있고 김태현이 저측 다 선다면 홍영기와도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다빈보다는 검증되고 컨디션 살아나고 있는 김태현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상당히 좀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 양상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동근, 최지훈, 정영교, 김종혁, 득점은 정영교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선에서 활용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반면 명경민은 양진우와 호흡 맞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업 선수인 정영교보다는 명경민과 양진우, 비파업 쪽이 협공을 펼쳐 나간다면 충분히 정영교 견제에 나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진우보다는 명경민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우스컵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득점은 박진우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송정훈하고 최근영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죠. 박진우 입장에서는 김일규와 연합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만, 박종현의 선행을 송정훈하고 최근영이 연합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박진우가 아무래도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짧긴 합니다만 송정훈하고 최근영이 박종현을 확인 나간다면 박진우 견제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0경주입니다. 연이틀 박경호가 아쉬움을 남겼어요. 전일은 넘어서지 못하면서 너무나 좀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고전했었던 박경호, 결승 못 갔습니다. 점수가 안 됐어요. 강진남에게 밀리면서 결승하지 못했었던 박경호. 그만큼은 이수원 확실하게 챙겨준다면 비파업 라인 완승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정현이 있고 정현우가 있습니다.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확실하게 선이 그어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박철성, 김민수, 이기주, 김배영은 비파업, 강진남, 이진국, 장호준은 파업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누가 먼저 주도권을 잡아 나가느냐에 따라서 파업의 완성, 비파업의 완성, 타협보다는 어느 한쪽의 완성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진국이 초조 부담을 안고 있죠. 그 점 때문에 이진국이 때려주고 강진남, 장호준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비파업 쪽보다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일 때렸다가 아쉬움을 남겼었던 강진남,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장호준과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장호준의 힘을 강진남이 몰고 가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2번과 강진남과 장호준의 협공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철성이 때려주고 이기주하고 김민수, 여기에 김병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비파업 완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강진남의 선전하고 이기재 선전으로 양분해서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우스컵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10경주 제어하고 대부분의 경주가 까다롭습니다.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로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정태가 득점만 놓고 본다면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태 연대가 박인찬이 있죠. 정승이 있습니다. 김영진이 있어요. 딱히 김정태가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반면 김철민은 장인석을 활용해 나갈 수 있고 김명래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장인석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김철민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요경주 때는 장인석이 바닥을 찍었어요. 하지만 전일 선발급 선행 시속을 발휘해 나가면서 착수선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래저래 착수선 진입했었다는 거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다는 점에서 장인석, 김철민, 김명래 순으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연 김정태가 덮고 시작할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일본 자체가 시속 자체가 빠른 경주가 아니에요. 그 점 때문에 김정태가 직선에서 취임 나서게 된 취임력 발휘 나가게 된다면 김철민과의 전략적인 협공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장 쪽에 5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타협이죠. 아무래도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장인석이 선발급 시속을 발휘해 나가긴 했습니다만 원래 자력형 선수입니다. 김명래의 견제라든지 김철민의 견제라고 한다면 장인석도 버텨내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철민이 살짝 추입해 나가기만 하면 돼요. 전일과 똑같은 양상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발급 시속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력 취입도 가능한 김정태가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전법적인 연합이죠. 5번하고 7번 쪽에 좀 더 우선하시되 5번하고 1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죠. 장인석 믿다가 김철민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김정태도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박인찬이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직선 취입 대결이라고 한다면 김명래도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7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73하고 74 양분해서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철민하고 김정태하고 맞대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 충분히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정태보다는 김철민 쪽에 우선하시되 김정태가 김철민을 완벽하게 제압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73하고 74 양분해서 노려보고 싶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다빈이 득점만 놓고 본다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성적은 바닥 찍었습니다. 연이틀 바닥 찍었어요. 반면 김태현은 특선에서 강급된 이후 고전하다가 연이틀 나름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좀 아쉬움이 남겼었던 김태현 두 선수가 타협점을 찾아 나갈지 정면 대결 펼쳐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시속은 김다빈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김태현 김다빈 활약이 나가면서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김다빈의 선행감이 솔직히 어중간합니다. 전열도 타임이 잡지 못했었던 상황이란 점. 김태현이 때리면 답은 없어요. 선행 시속은 막판 조속이 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 김태현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가게 된다면 홍경기까지 완벽하게 불러들일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홍경기도 발주대 2.4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초반 막혀 나간다면 5번과 3번 파업 완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이 젖힌다는 가정 하에서는 3번의 동반 입상, 3번과 협공이 먼저고 우선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다빈도 찬밥, 덤밥 가릴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6번이 때려주면 5번이 외선에서 날라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금요 경주처럼 경주 풀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5번하고 6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5번과 3번 파업 라인 쪽 먼저 가져가 보자. 5번과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태현이 저치기 나선다면 플러덩 넘어서요. 하지만 타점 잡고 때렸을 때는 반대로 김다빈이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다빈이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여민호가 마케이한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6번과
4번의 동반 입상, 6번하고 4번, 6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이번 편성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홍영기 정도는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원체 노련을 하기 때문에 홍영기도 지금 김태현 마크로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찬밥 더운밥 뭐 가릴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직선에서 쫓아가기만 한다면 김태현의 뒷자리를 홍영기가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김태현이 넘어서다 퍼지면 라인 파고 들어갑니다. 6번과 3번 정도는 차선책으로 한번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은 비파업이 완성을 거두게 된다면 64 쪽이 먼저고 63을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면서, 김태현의 선정 가능성 쪽에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5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고만고만한 배당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태현 중심과 김다빈 중심으로 나눠봐야 되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8경주입니다. 득점은 정경규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편성 정용규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동근도 있고 최주윤도 있고 김정혁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동근이 때렸을 때는 선발값 시속밖에 안 나오죠. 이동근을 끝까지 믿고 견주전 펼쳐 나가기에는 버거울 것 같습니다. 반면 명경민 입장에서는 양진호 호흡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임경사도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양진호 깜짝 놀랐어요. 한 바퀴 힘을 썼습니다.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최근 들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양진호, 전법적인 변화를 조금 꾀한 것 같아요. 통했었죠. 금일도 임경수, 양진호, 명경민이라든지 임경수, 명경민, 양진호로 수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정용규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2번하고 6번의 뒤를 막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다고 명경민을 상대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경민도 굳이 정용규와 타협점을 찾아 나갈 이유는 없죠. 잡고 때렸다가는 직선에서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6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2번하고 6번 컨디션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두 선수의 동반 입장 쪽에 2번하고 6번 쪽에 6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명경민하고 임경수가 24기 동기생에다가 동갑내기 친구이긴 합니다만, 명경민이 임경수를 노골적으로 챙겨준다 하더라도 끊어질거나 정용규에게 뺏길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5번은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6번, 2번, 5번 두 차권 중에서는 비파업 라인이죠. 자력 능력 갖춘 명경민이 정영규 달고 때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양진화의 타협 가능성 쪽이 이번 편성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명경민이 좀 긴 거리 나서게 된다면 양진우에게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번, 6번, 4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이동근이 먼저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이번 편성 경주가 달라지죠.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이동근이 덮고 시작하고 정영교, 김종혁, 최지윤수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번 편성 정영교가 전인 부재인 만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동근이 끝까지 버텨내기보다는 후미권 막혀 나갈 수 있는 김종혁입니다.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지훈도 몸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직전에 머리까지 쳤었던 최지훈 5번하고 3번 정도는 차선으로 비파업 라인 쪽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5번, 7번, 5번, 3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명경민도 시속감 발휘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양진우가 이번에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파업 라인이에요. 2번하고 6번의 협공을 한번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가져가보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박진우가 득점에서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인정받는다면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진우의 연대 세력이라고 한다면 김일규가 있고 손주영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대로 송정훈의 입장에서는 최근현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고 박정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형모 비노조 선수이긴 합니다만 중립 세력이죠. 비파업 쪽과 조건이 많아졌다는 점에서 넓게 본다면 4대3으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진우가 마땅히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반면 박종현이 발에 나가고 2번하고 4번이 막혀 나가고 강영목이 자리 잡게 된다면 이번 편성 6번이 땡겨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반바퀴 지점에서는 송종이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요즘 박종현이 올해 들어서 희속 자체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기다렸다가는 박진우에게 젖히기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2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최근형도 요즘 이번에 차는 몸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직선에서 추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2번하고 4번 쪽에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박진우가 외선에서 날라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일요경주 때는 상당히 강합니다. 뺄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외선에서 날라올 수 있는 박진우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2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4번 비팝 라인 쪽에 2번, 3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성종훈도 그렇고 최건영도 그렇고 박종현 믿다가 오히려 덜 미를 잡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고전하게 된다면 박진우가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일규가 흥미껏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3번과 7번 동반 입상, 3번하고 7번 동반 입상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형이 라인 갈아타기만 하면 되죠. 3번과 4번 정도는 3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7번, 3번, 4번 파업과 비파업 양분해서 한번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경제 중심 아무래도 2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6번 때문에 유리할 것 같아요.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을 먼저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2번과 3번 일요경주 때는 또 박진우가 연이틀 고전해도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외선에서 날라옵니다. 2번, 3번까지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박경호 참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요경주 때도 고전, 전일도 너무나 좀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아쉬움을 남겼었던 박경호 결승 가야 되는데 결승 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시속감적인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박경호 그늘만큼은 강자다운 모습 발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경호 입장에서는 이수원과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재용도 있긴 합니다만 김재용 선행도 안 되고 마크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경호의 선택은 이수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이수원 적극적인 몸싸움, 안 하던 몸싸움까지 펼쳐 나가면서 마크 빼앗겼다가 다시 취임력 발에 나가면서 2차권까지 진입한 선전을 펼쳐 나갔었는데 컨디션은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박경호가 달고 때리기엔 딱 안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일 같은 적극성 발에 나갈 수 있는 이수원입니다. 달고 때리면 5번과 1번 동반 입상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비팝 라인 쪽에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정현호와 황정현, 여기에 임세훈, 김재훈이 파업 라인인데 정현호가 박경호의 뒤를 타정전으로 공략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보니까 쫓아가지도 못했었던 정현호입니다. 오히려 발주대 2점 살려나갈 수 있는 황정현이 이수원과 맞대결해서 직선 추입발 살려나가게 된다면 5번과 2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5번이 연이틀 경주 봐도 황정현을 노골적으로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정현호하고 황정현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1번 달고 쏘면 5번과 1번 동반 입상 그늘만큼은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비팝 라인 쪽 우선 하시되 5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결승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롭게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이기주하고 김민수, 여기에 박철성,
김병은 비파업 라인이죠. 강진남, 이진국, 장우준은 파업 라인입니다. 4대 3으로 싸우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협은 없는 것 같아요. 정면 대결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진국이 초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2번하고 7번이 자리 잡고 경주 펼쳐 나가긴 수월할 것 같습니다. 결국 박철성이 넘어서면서 이기주, 김민수, 김병을 불러들일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진국도 때려서 버텨냈었던 경주도 많았어요. 그 점 때문에 강진남이 철저하게 활약이 나가면서 스무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끝까지 버텨내기 버거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장우준 직전 일요 경주 때도 취입발 살려나갔었기 때문에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이고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진국의 선행을 장우준이 활용해 나가고 강진남이 막혀 나갔을 때 춤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장우준의 몸 상태가 끝내준다는 점에서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의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끝까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이진국이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날라오게 된다면 2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7번이죠. 2번하고 5번입니다. 두 차권 중에서는 2번과 7번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이기주가 날라오게 된다면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박철성이 전처럼 때려주고 김민수, 이기주, 김병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3번이죠. 김민수 그렇게 자리를 흘러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2번하고 7번, 4번이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3번의 선행을 이기주가 직선에서 취입발 살려나가게 된다면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김병 깜짝 놀랐어요. 머리 들고 직선에서 차가 나왔습니다. 이기주의 뒷자리를 막혀 나가게 된다면 5번과 6번의 동반 입상으로 비파업 라인 완승으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에서 5번하고 3번, 5번하고 7번 노림수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4번을 배정받은 이진국이 긁어주게 된다면 2번하고 7번이 경주를 펼쳐나가긴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단 덮고 시작하지 못하게 된다면 유리하죠.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파업 라인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덮이지만 않는다면 2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연합 2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 항체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랑 잘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